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7월 13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 등락은 크게 없죠? 예,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98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이라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7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3,500만원, 개인 25도는 3,700만원, 일반 25도는 3,800만원, 트레라는 6,500만원, 일반 5톤은 3,300만원, 일반 11톤은 3,600만원, 덤프 5도는 3,7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 개인 중형이 이번 주에 2,750만원이면 한 50만원 저번 주에 비해서 오른 거 아닌가요? 오른 게 아니고 오래된 번호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래된 번호판은 2,750, 안 그런 건 2,700만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번호판이 연식이 좋은 거는 쉽게 말해서 2022년식이다, 2023년식이다 했을 때는 번호판 가격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만큼 취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네. 예. 또 구독자분들이 그걸 보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번호판이 오래된 게 그렇게 가격이 높다고 얘기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번호판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판이 차량 등록증 기준이에요. 차량 등록증이 연식이 2010년식이다. 그럴 경우에는 2010년식 본인 가지고 있는 차량 등록증보다 위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번호판이. 2010년식이니까 11, 12, 13, 14에서 2024까지 올라가니까 선택의 폭이 많죠. 그런데 번호판이 2022년식이다, 2023년식이다면 밑으로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3년까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번호판이 더 비싸고 귀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1톤 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기 화물차 번호판이란 것은 기존에 처음에 나올 때 전기차 처음에 나왔을 때 홍보 목적으로 준 번호판이 있고요. 나중에는 사서 하시는 분은 일반 번호판을 사서 전기차 자동차로 붙이는데 일반 자동차 넘버가 전기차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기차 넘버가 돼가지고 일반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LPG나 디젤로는 못 넘어오고 전기차에서 전기차로밖에 못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전기차에서 전기차로만 가는 영업용 화물 번호판 그거는 얼마나 해요? 지금 시세로는 동력장치 그렇게 아닌 LPG나 디젤차 번호판보다는 200~300만 원 정도 좀 싸게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그건 선택폭이 좀 적으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7월 1일부로 일반이 한 대 가지고 있던 분이 개인으로 이제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 화물이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일반이라는 개념이 이제 거의 무너졌어요. 운수회사를 하거나 법인을 해서 2대, 3대 필요한 사람들만 일반이 가는 거지. 이제 개인이 한 대씩 갖고 있는 거는 일반이라는 정의가 무너지고 개인 중형, 그러니까 16톤까지 갈 수 있는 번호판이 되는 거죠. 16톤까지 가는 번호판도 지금은 전에는 톤수가 안 맞아서 못 갔는데 16개월이 지나면은 1.5배 증톤을 하니까 25톤, 26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비싼 일반 번호판을 사서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예, 참 딱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가지고 주소지 변경을 안 한 거죠. 주소지 변경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집어넣었는데 그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소지가 틀리니까 주소지 화물차는 팔 때 인감모고 허가증 주소고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주소지 변경을 해야만이 팔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사를 가고 주소지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돼가지고
구청에서 연락이 와갖고 우리가 그걸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 이분이 유가 부정수급을 해서 부당수급을 해서 그 통지를 받았더라고. 네. 우리가 전화해보니까 그때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런 게 날라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구청에 일단 들어가 봐라. 어떤 사연인지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차를 1년 동안 세워놨어요. 화물차를 운영을 안 하고 1년 동안 세워놓고 검사를 받은 거야.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받으니까 100km를 탄 거예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 100km를 탔는데 기름은 3번을 넣었더라고. 100km 타는데 기름을 3번 넣으면은 그건 유가 부정이 되는 거죠. 거의 10만 원씩 3번을 넣었는데 100km 타는데 30만 원 기름이 안 들어가죠. 디젤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유가 부정이 되냐 했더만 이분이 본인 승용차에다 기름을 넣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유가 부정수급이 돼가지고 6개월엔 정지가 나와요. 네. 이제 유류 복지 카드를 못 쓰는 거죠. 6개월 정지가 나와서 못 쓰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 번호판은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2번 걸리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돼요. 네. 면허가 취소가 되고 동일하게 동일인이 2번 걸렸으면 취소되고 이 번호판을 다른 3자가 샀을 때도 이 이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이력이 따라가서 사시는 분한테 우리가 고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유가 부정수급을 인해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다. 해서 고지를 해서 구청에서도 우리가 인감을 첨부해서 사시는 분이 알고 샀다는 걸 첨부를 해줘야만이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영업용에 넣어야 할 기름을 자가용에다 넣었기 때문에 불법 수급이 돼서 결국은 면허권 값도 제대로 못 갚고 행정조치도 받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네. 예. 절대 그 지정된 차에다가만 기름을 넣어야 되지 본인 승용차나 시골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골에 보일러 있죠. 네. 집 안에 쓰는 보일러에다도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런 사례도 좀 있어요. 그래갖고 행정조치 받은 게 좀 있어요. 절대 본인 차 외에는 넣어서는 안 된다고. 불법으로 수급을 하게 되면 유가 부정수급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받은 것만큼 환급을 해야 되고 행정조치도 받으니까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예. 유가 부정수급 그게 다 적발이 되네요.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잖아요. 1년에 100km를 탔는데 어떻게 기름을 3번을 넣냐고. 그건 유가 부정이지. 100km 탔는데 기름을 3번 넣을 일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차고지 증명이 상당히 불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일반인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 차고지가 모순된 게 지금 차고지 증명이라는 게 본인이 주차시키는 주차장에서 차고지를 끊어다 구청에다 접수를 해서 나는 이 주차장에 차고지 내 차를 저녁에 입고를 시킵니다. 그 증명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이 차고지로 지정된 땅이 별로 없어요. 없는 관계로 차고지, 전라도에 있는 차고지를 사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천 쪽에 없다 하면은 전라도 가서 사오고 서울에도 공영 차고지 가서 끊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주차장에 갔다 주차를 시키지도 않는데 서류상의 차고지인 거죠. 그래요. 기사분들한테 2중, 3중의 부담을 주는 거죠. 되지도 않는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때는 거의 한 2, 3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을 돈을 1년에 한 번씩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해야 되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모순이죠. 이건 없어져야 될 법이고 지금 기사분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되잖아요. 공단 같은 데나 후미진 도로가에 이면 주차를 하는데 거기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주박차로 해갖고 20만 원짜리 딱지를 띈다고. 주차장 차고지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저녁에 주박차 했다고 가서 20만 원짜리 딱지를 맨날 붙인다는 거 그 자체도 큰 모순이죠. 예. 그리고 화물차 시장의 고질병인 쌍둥이 번호판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전국 번호판을 도입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전국 번호판만 도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걸러지는 거죠. 네. 번호판 재발급되는 과정에서 쌍둥이 번호판은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안 하니까 지금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예.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번호판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지났죠. 한참 지났는데 지금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정부 발표를 지금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전에 그랬잖아요. 집, 차 다 없애고 번호판 장사 다 없앤다. 그리고 수수료나 이걸 못 받게 만든다.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전부 다 더 음성화돼서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건들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예. 최근 그 화물차 정비 불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화물차 수입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차량 정비를 못 하는 건가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쉽게 말해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잖아요. 새 타이어로 갈아야 되는데 벌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타지 하다 보면은 파스가 나서 펑크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있고 차 정비해야 되는데 돈이 목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죠. 기사분들이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소형차 같은 경우에도 매닥이 장착해주고 유가 보조도 지금 몇 프로 해주질 않잖아요. 유가 보조도 화물차에 한해서는 한 50%씩 해주란 얘기죠. 50% 해줘가지고 기사들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대표님, 화물차 지입사기 이것도 뭐 정부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있어요? 새로운 소식은 전혀 없고 지입사기도 더 교묘하게 이제 변하잖아요. 자꾸 변해가지고 없는 영세미만 계속 더 울리는 거예요. 활부 회사도 단속을 해서 그 금액에 맞지 않는 것은 활부 진행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에 쉽게 말해서 차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활부 금액이 5천만 원, 6천만 원 활부를 진행해 주냐 이거죠.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대표님, 화물차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새 차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중고차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형차는 그래도 새 차 진입이 많은데 중대형 차는 새 차 진입이 어려워요.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 차 진행보다는 중고차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예.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중고차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중고차고 새 차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은 새 차, 5톤차만 해도 거의 억 수준에 가잖아요. 근데 그걸 새 차로 사가지고 그 번호판까지 붙여버리면 거의 개인 택시값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도 중고차를 사서 하게 되면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왕이면 새 차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누구나 새 차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중고차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차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마지막으로 화물차 시장이 지금도 어렵죠, 그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전에 이러던 게 완전 반토막 났다고들 와서 다 하소연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거래처를 방문 또 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주선사인데 주선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도 못하겠다. 우리가 이 정도로 힘들었을 때 기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거예요. 예, 예. 그럼 이럴 때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어때요? 일단은 기다려도 되는데 일단은 무슨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물차를 안 틀어도 뭔가 일자리는 구해야 되니까 그건 뭐 개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7월 13일입니다. 네, 화물차 시장에는 항상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가 부정 수급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니까 정말 쓰실 때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